노무라 증권에서 한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는 8월 달부터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이미 한국은 이제 경제가 끝났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2,500인데 3,000을 간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바닥을 다졌다. 다시 대생상승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한국은 주가 하락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의 2023년 5월 한국이 어떤 처지일까요? 일본의 1990년대와 똑같습니다. 1990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일본이 1990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총부채 총부채 관리 그게 이제 시행이 됐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1990년 주가가 4만 포인트인 게 1992년쯤 되면 얼마가 되냐? 15,000까지 내려갑니다. 1990년 10월에 2만이 내려갔었죠. 2만 5천까지 내려갔나요? 2만까지 갔나요? 결국은 일본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주가가 4만에서 15,000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90년대 내내 집값 하락 때문에 부동산 하락 때문에 몸살을 앓았죠. 그때 되게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본이 이제 있는 거죠. 잃어버린 20년 30년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일본의 모습을 우리는 그 당시에 되게 비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초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1990년을 지금 한국이 맞이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이 지금 현재 2023년이잖아요. 대략 2025년쯤 되면 주가가 얼마쯤 돼 있을까요? 추정입니다. 제 예측이고 추정인데 2,500인 주가가 얼마가 돼 있을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1000 이하로 내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700, 800도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700, 800이면 1997년, 98년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리만보다 더 심하고 IMF보다는 좀 덜한 중간쯤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은요. 집값 2026년, 2028년, 29년 바닥을 지하를 향해 계속 내려갈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에이 그럴 리 없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느냐. 나중에 그런 일 안 벌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린 거고 이번 경제 충격 때 전부 다 몰살당할 한심한 인간들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번에 2023년에 둔촌 주공 18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즈 작은 거 줍줍해가지고 당첨됐다고 좋아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집값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반토막 나면 그냥 괜찮은 건가? 자기가 샀기 때문에 실거주니까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엄마뱅크에서 돈이 나와서 그거 전부 다 엄마가 대준 돈으로 산 거다. 이러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내 가지고 산 사람들이죠. 고점에 빚을 내서 샀는데 집값 반토막 나면요.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라가고 이제 금융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일본이 AV 비디오, 성인 비디오가 되게 이렇게 만연해 있는 나라죠. 왜 그러겠습니까? 비치게 만들고 이제 각서 쓰게 하고 그냥 강제로 그런데 출연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너무 심한 거죠. 그러면 그 피해자들이 한가할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왜? 약점이 잡혔으니까요. 이번에 한국의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다라고 보면 맞고 기준금리를 8월 달에 인하할 것 같다. 왜겠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이 짱구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금리를 인하한다? 아니죠.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2024년 4월인가요? 총선이? 어떻게든 총선 때 이기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의 그 검사 출신의 자기 종무래기들을 앞세워가지고 어떻게든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경기 침체 때문이죠. 경제적인 충격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 기간에 한국의 많은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거기 때문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 한국이 엄청난 충격을 겪고 나면 한국이 어떻게 바뀔까? 회사집, 저녁에 회식이 없는 삶, 그리고 개인주의 삶, 그리고 회사에서도 지금이야 회사에 있는 동료들 연락처 압니다. 핸드폰 번호 압니다. 집이 대략 어디쯤 사는지도 압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개인정보가 아예 차단이 될 겁니다. 왜? 회사에서 이제 부하 직원이 상사를 찾아가서 개인적인 복수하는 일이 생기고 끔찍한 일들이 넘쳐날 거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아, 제가 다니는 회사에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 그 개인적인 복수를 당할 사람이 몇몇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냐? 악랄하게 괴롭히고 악랄하게 갑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에이, 그럴 리 없다. 한국에 그런 상황 안 온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라고 얘기하는 놈들 전부 다 무슨 놈들이다? 가짜다, 쓰레기들이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업들이 기본급만 주고 악착같이 부려먹을 근로자들을 원하겠죠. 그러려고 금융권들도 빚지게 만든 거고요. 빚지게 만들고 60살에 은퇴, 65세 은퇴 못합니다. 75세, 80세 사실상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죠. 노동력 부족 국가에 부족한 노동력을 뭘로 채운다? 노인들, 빚쟁이 노인들로 채우고, 그리고 연끌하고 비트하고 코인 투자한 정신 못 차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투잡 세리잡하게 만들어서, 알바하게 만들어서, 한 명이 세 사람 일하게 만들어서 노동력을 메꾸려고 하는 기득권들의 거대한 수작이 이번에 벌어진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문재인이냐 윤석열이냐 누구냐? 결국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는 심해진다. 기준금리 8월달에 인하할 것 같다라고 노무라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무라 정권은 매우 이제 국내에서 많이 안 좋아하죠. 왜? 너무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2024년 8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한국의 경제가 점점 더 지옥으로 수렁으로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가 될